제가 인생에 생각하는 소중한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요. 열정, 도전, 혁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 삶의 꿈이라기보다 저 삶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고 도전하면서 살고 늘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책 속의 지식을 세상 밖으로 꺼내 대중과 소통하는 유쾌한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 그는 가난 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접공으로 일을 하다 뒤늦게 꿈을 찾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는 등 그 자신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 책과 강연을 통해 대중 앞에 서왔는데요. 파란만장한 삶에서 그가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삶의 동력으로 바꿔가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고요. 오늘 강연 제목이 당신은 사육하는 학부모입니까?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그래서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글자 안에 담겨 있는데 학을 떼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방법은 학을 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를 사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하자.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분들, 여기 또 오늘 수능 끝난 우리 수험생들도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인재가 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약간은 자극적이지만 옛날 어떤 잡지에다 제가 인터뷰한 기사 제목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육하는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여기 처음 들어보시는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부리꼴레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말에 여러분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 있죠?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은 어떤 때 쓰나요? 남을 놀릴 때 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남을 놀릴 때 왜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을 쓸까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얼과 꼴이 안 맞으면 꼬라지가 나빠서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리꼴레르라는 말은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리꼴레르라는 말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야 될 미래 인재의 모습이 바로 이 부리꼴레르다. 근데 도대체 이 부리꼴레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려면요. 여기 제가 영어로 밑에다가 써놨어요. 책상 똑똑이, 북스마트가 뭐냐면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왠지 재수없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인재를 북스마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어로 그 옆에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써 있죠. 여러분 스트릿이란 말이 길거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똑똑해졌냐면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몸으로 체험적인 노하우를 여러 가지 깨닫게 된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종일관 앞으로 미래 사회가 필요한 인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체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체험이 없이는 다양한 체험, 도전 체험이 없이는 해당 분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참으로 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리꼴레르가 이 사람이 먹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쫄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뭐 하면 된다고요?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리꼴레르라는 미래 인재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고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리저리 시도하고 시범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스마트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이 스트리트 스마트인 부리꼴레르라는 이 인재는 그냥 걱정하지 않고 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많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직접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도전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리꼴레르가 사는 동네 주소도 맨 위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한자로 들어있긴 한데 그럼에도 못 말려군 도전하면 이루어지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네 주소 같죠? 그러니까 부리꼴레르라는 인재는 이리저리 도전하면서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리꼴레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인재상을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갖은 정성을 담아가지고 키우는 화초형 인재가 아니라 야생에서 잡초처럼 크는 사람들을 우리가 브리꼴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비유를 들면 여기 사모님도 많이 오셨는데 월동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맛있을까요? 아니면 하우스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맛있을까요? 왜요? 많은 걸 견뎌서.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면 월동 배추처럼 키워야 될까요? 하우스 배추처럼 키워야 될까요? 월동 배추처럼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그 월동 배추에 해당하는 게 화초가 아니라 잡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잡초를 한번 봐보세요. 잡초는 이렇게 뽑아도 끊임없이 계속 살아나죠. 왜 그러냐면 걔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약 80% 땅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보는 줄기나 가지가 약 20% 겉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20%고 안 보이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협을 달성하는 뛰어난 인재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 있냐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 잡초처럼 약 80%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뽑아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잡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래 사회에 뭔가 한 분야의 위협을 달성하는 인재가 되려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높이 성장하려고 먼저 아동바동 하지 말고 일단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파고들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이제 그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처럼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재미난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역경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예? 경력이 되잖아요. 질문하면 대답 좀 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로메도라는 섬에 제가 브리꼴레르가 다니는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대학이에요? 네, 드리대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드리대학교의 학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질러학과. 저질러학과의 전공은 뒷수습 전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위대한 생각, 위대한 아이디어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질 않아요. 작은 아이디어라도 바깥에 나가서 실천해보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아이디어 많이 내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로메도라는 섬에다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을 만든 거예요. 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자세한 커리큘럼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역발상 강론, 한계 도전 인턴십. 저 중에 제일 재밌는 과목 중에 하나가 불장난 실습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가능하다, 이 불자 떼내버리고 가능하다.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불편하다, 불자 떼내버리고 편하게 이런 방법을 역발상을 아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드리대학교 옆 그로메도 섬 옆에 여기 보면 이제 아마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다 걱정대학,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대학을 만들었어요. 걱정대학 다닌 애들은 얘네들하고 어울리면요 늘 걱정거리만 생겨요. 한탄, 한심 이런 애들. 예? 예. 그래서 저런 걱정 바이러스가 금방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저런 애들을 만나면 나도 걱정하게 되고 나도 여기 보면 분위기 다운학 개론, 시비 걸기 개론 이런 책만 배워요. 그죠? 저런 데 다니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브리꼴레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럼에도라고 왜 제가 섬을 만들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이 드리대학교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언어 가지고 이렇게 유희를 즐기는 사람이라서 체인지라는 한자를 썼어요. 여기 보시지만 체자가 몸체자고요. 어지린자에 알지자예요. 그죠? 그대로 읽으면 체인지가 되고 영어로 발음하면 영어의 체인지하고 한자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죠? 네,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제가 브리꼴레르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바꾸면 체인지,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 빨간 바탕에 써있는 체험의 체자예요. 내가 어제와 다른 도전 체험을 즐기면 체험적 자극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내가.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어질 인자가 있어요. 사람 인변에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바뀌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운명적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운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실 때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결혼하시지 않고 가슴으로 느낌이면 결혼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이 항상 머리로 오는 암보다 항상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꼴레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체험적으로 막 해보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많은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체험하지 않고는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해본 사람이 다양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느낌으로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느낌이 잘못 왔다는 게 지금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체인지의 G는 이 RG자잖아요, 그죠? 그 지적 자극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적 자극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읽는 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전문적인 책, 전공 서적만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음을 파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한음을 파다가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럼 그런 전문가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공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지적 자극을 내가 많이 받으면 가운데 있는 내가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개발한 체인지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짧게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저 세 가지가 안 바뀌면 결국 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드럼 치는 사진이라서 굉장히 멋있죠? 네. 저는 인생의 철학 중에 하나가 몸은 마음의 우주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을 발달시키고 몸을 개발해야만 그 몸 속에 거주하는 마음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창의력, 상상력도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브레인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쓰는 머슬 메모리, 근육에 각인된 신체 기억이 그 사람을 전문가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학 공식으로 바꿨어요. Y는 2R 제곱이라고. 2R 제곱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2가 영어로 experience, 체험이고, 그죠? R 제곱이 두 개죠. 하나의 R은 reading, 독서. 또 하나의 R은 human relationship의 R.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인지를 다시 수학 공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체험이 E죠, experience. 독서, 지적 자극, R.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 그러니까 2R 제곱이 Y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체험한 것하고 내가 독서한 것하고 내가 만난 것에 곱하기가 결국 Y.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2하고 R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2가 제로면 R제곱이 아무리 커져봐야 Y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걸로 봐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를 만나서 인간적 자극을 받아도 내가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창작의 발상량은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발상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개념과 체험의 관계인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책상에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개념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왜요?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은 없는데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산전수전, 공중전, 막 수중전, 뭐 파전까지 다 먹었어요, 이 사람.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브리콜레르는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그 두 가지가 풍부한 거죠, 그죠? 거기서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접경지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다른 위대한 창조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개념을 습득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바깥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그죠? 더 추가해서 내가 이제까지 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접경지대에 새로운 창작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경계나 그 접경지대, 접점에서 새로운 창조의 꽃이 핀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 즉, 딴 짓을 하면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 딴 짓 많이 하시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체험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남다른 사유를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미래의 인재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지식 생태학자라는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유형만 그러면 이제 파묻히잖아요. 다 교수가 많으니까. 네. 한양대학교도 교수님만 한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일까 하다가 생태학자라고 하면 자꾸 생태 동태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서 이렇게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 예. 저 생태계에 가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예. 다 저마다의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서 생존의 원리를 이렇게 잘 보면 인간한테도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태계의 원리를 뽑아가지고 이 지식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런 데도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예. 결국 이제 지식하고 생태학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식 생태학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이 지식 산부인과도 운영하신다. 그러니까 보면 참 말이 재밌어요. 이건 어떤 곳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국어선에 나와 있는 지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은 다 아시죠? 산부인과 의사, 지식 다 아시죠? 그럼 제가 한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러면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때부터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 지식 자연분만 유도 이런 걸 이제 세계 최초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여기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이고 진리요 길이에요. 아.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저보고 개념 유희,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창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익숙한 걸 갖다 붙이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예. 창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개념, 기존의 이미지를 갖다 붙이면 색달라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게 익숙한데 갖다 붙이니까 낯설어 보이잖아요. 이게 창조가 되는 거죠. 네. 어린 시절에는 아픔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좀 가난 때문에 조금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가난이요? 네. 네. 뭐 옛날에 몇 사람 빼고는 다 가난한 집에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일단 엄마가 학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못 보내주셨겠죠. 중학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수렵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생태학적 상상력이 거기에서 또 왔고. 예. 그때 막 겨울에 가면 토끼도 이렇게 눈 오는 날 토끼 사냥도 해보고 어렸을 때 그런 시골에서 자연에서 뛰어놀았던 체험이 저가 오늘 글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밑바탕이 됐던 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뒤늦게 갔다가 고등학교도 또 인문계 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이 전기 만드는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라고 거기 제가 이제 가서 용접을 하고 용직공으로요? 예. 그 돈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졸업하면 무조건 9년 동안 그 한전에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간 의무 복무를 하면 그 이제 전문 용어로 방위 산업체에 근무를 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면제해 줍니다. 배를 든 그 손으로 용접일도 하셨다니까 진짜 놀래겠네요. 그러니까요. 용접일이 쉽지가 않은데. 근데요, 그게 뭐 전기 용접을 했는데요. 그 온도가 한 3,000도씨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여름에는 더운 데다가 3,000도의 열기를 가지고 가니까 온몸에 땀이 졌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제 전공이 철판 용접이었었어요. 그 이질적 철판 이렇게 용접봉으로 붙여가 녹여서 붙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한국전력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한 2년간 근무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우연히 제가 책을 읽고 뜻함 거기서 지금 중요한 대목인데 뜻한 바가 있어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운명을 네, 바꾸게 되는 계기가 뭐였어요? 그 제가 이제 우연히 책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목까지 제가 그 책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가복으로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경매에 붙여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데에도 이 길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이제 사법고시, 고시 이렇게 행정고시 이런 고시 체험생, 합격생 수기집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공고생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공고생이니까 아, 공고생도 고시를 패스할 수 있구나라는 길을 그 책이 알려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책을 읽고 이제 아, 대학의 법학과에 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술도 1년간 끊었어요. 다시 요즘엔 마시고 있고요. 인간관계 다 끊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그 공고 다니면서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수업을 한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그거 공부해가지고 이제 법학과는 다행히 운 좋게 못 가서 예. 지금 제가 교수로 있는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죠.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교육공학과에 공자가 있잖아요. 예. 제가 공돌이 출신이잖아요. 예. 이 공끼리 서로 확 통한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거기 갔다가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가 이 사실을 지금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미달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거기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죠. 교수님이 참 꿈도 많으시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교수님의 어떤 꿈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꿈은요. 그 고염나무하고 감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감나무는 아시죠? 근데 고염나무 아세요? 모르죠? 고엽나무. 고염. 욤? 고염나무. 고염나무는 도토리처럼 이렇게 감의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요만한 도토리처럼 생긴 감, 고염을 이만큼씩 열매를 맺는 게 고염나무라고 그래요. 고염나무에다가 상처를 V자로 내가지고 거기다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목시킨다고 그래요. 감나무 가지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층 감아매면 예. 그 고염나무에 붙어 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고염이 열릴까요? 감이 열릴까요? 감이 열립니다. 감이. 감이 예. 감이 열려요. 감이.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고염나무였는데 예. 고염나무보다 10배나 더 큰 이만한 감이 고염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뭐냐면 꿈은 꾸어오는 거예요. 꿈을 꾸다. 꾸어오는 거예요. 제가 허참 선배님한테 꿈을 꾸어오기도 하고 예. 유한담 아나운서님한테 꿈을 꾸어오잖아요. 부모님한테 꿈을 꾸어오고 우리 예를 들면 박세리 선수한테 꿈을 꾸어다가 박세리 선수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은 제 꿈이 뭐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뭐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냐면 제가 인생에 생각하는 소중한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요. 열정, 도전, 혁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 삶의 꿈이라기보다 저 삶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고 도전하면서 살고 늘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그럼 이 3가지 키워드대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그러면 올해도 이 3가지대로 살았거든요. 이 3가지대로 산 거를 정리하는 게 책이고 그 책 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그다음에 혁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체인지 바꿔주고 그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꿈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부산물로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